그러면 시선을 반도체로 조금 옮겨서 확인해 볼게요. 사실 오늘은 기관 순매도 쪽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모두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지수 상승이랑 가장 잘 반영시켜서 움직였던 종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수급은 받쳐준다지만 사실 전고를 못 뚫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못 뚫은 채로 하락 전환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차트 일봉으로 좀 보니까 수요일장 빼고는 모두 다 지금 지난주 수요일 빼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쭉 음봉으로 마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SK하이닉스의 차트를 보고서는 일단 단기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참 해석하기 좀 어려운 게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네. 매일 갭으로 떴어요. 그건 또 맞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말 우리가 이제 갭으로 뜨면 갭을 메운다라는 어떤 공식이 있는데 네.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더군다나 외국인 기관 모든 투자자들이 아침에 눈 뜨면 뭘 먼저 보시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누구든지 보죠. 그쵸. 하다못해 뭐 오늘 초전도체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분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매일 갭으로 떴고 그것을 좀 지키지 못해서 음봉이었지. 지나고 보면 정말 20만 원, 우리가 한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에서도 24만 원이 벌써 20% 수익이 난 거예요. 대단한 기업을 또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저는 쇼커버링인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공매도가 좀 그게 정확히 보셨어요. 왜냐하면 18만 원대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 공매도 누구였냐라면 그 다음부터는 네.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샀어요. 그 공매도 주체는 누구였을까? 개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새로운 어떤 그 3월 31일 이후부터 모멘텀에 들어온 게 뭐냐면 네. 이제 개인들도 공매도가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이제 평평한 운동장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네. 별로 그렇게 조금 뭐한 얘기지만 그렇게 스킬이 좀 이렇게 완전히 지금 상대적으로. 자기매김한 건 아니죠. 근데 공매도 입장에서 본다라면 제일 두려운 게 네. 손실은 무한대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자 오늘은 내가 어쩔 수 없다. 오늘은 내가 벌써 지금 뭐 한 30% 정도 그렇죠. 어제 쇼커버링 들어온 분은 30% 정도 손해가 난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난 부분들이 더군다나 이제 3개월밖에 못 버티니까 이제 외국인 기관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극단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경제에서는 오래간만에 뵀습니다만 다른 데서도 이제 22만 원이 넘어가면 쇼키지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려 왔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수급 체크를 하다 보면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 따라옴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수량이 줄어든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좀 결이 다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정말 이장에 삼성전자 6만 원을 못 들었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좀 우려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6만 전자가 왔으면 3,000포인트 갔죠. 3,000피 갔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못 감으로써 이제 2,900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이렇게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조정 시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어차피 실적 베이스로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반도체를 보신다라면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고 네. 삼성전자는 한국물을 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거의 1조씩 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을 뚫지 못했다라면 삼성전자의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외국인들이 거의 매일 1조 가까이 샀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5만 5천 원에서 5만 9천 원까지는 왔지만 6만 전자를 뚫지 못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지금 지수 구간 오는 데까지 사실 네. 삼성전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내다보는 긍정적인 지수가 3,000P라면 예. 여기 구간을 가는 데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늘어나주면 쉽게 가겠죠. 늘어나주면 이제 쉽게 가겠습니다만 지금은 삼성전자를 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적을 잘 맞기 위해서는 국영수 잘 맞으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때로는 국영수를 포기하고 암기 과목에서 성적을 좀 뽑아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쵸. 지금 한국 증시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증시가 테마주는 이제 지수랑 연관성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국영수 솔직히 내가 이번에는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좀 영어 정도는 하나 포기할래. 그 대신 내가 화학이나 뭐 지리에서 성적을 좀 땡길게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네. 방산, 조선, 더구나 이제 자동차가 올라주면 2차 전지와 자동차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된다라면
영어 하나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성적은 우리가 목적이 3,000포인트가 아니잖아요. 5,000포인트가 가기 위한.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한 15등 정도 되는데 10등까지 끌어올리려면 국영수 포기해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성적이다. 근데 만약에 내가 찍은 국영수가 잘 맞았다. 그러면 네. 의외로 지수는 한 3,200포인트까지 아. 확 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HBM에 대한 새로운 트리거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번에 삼성전자 2조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 반도체 대출을 받은 걸 가지고 M&A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나타난다라면 이거는 문제가 쉽게 나온 거죠. 그러면 내 실력 갖고 풀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라면 3,000포인트가 문제가 아니라 3,200포인트까지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3,000포인트까지 삼성전자의 지분이 좀 늘어나면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렇죠. 더 쉽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